김탄호 스님 대연, 국제적 권능의 지도자 이 땅에서 출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장화수 박사의 대연 대사상에서 핵심 발췌. 장 교수는 탄호 스님 제세 시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대담을 했던 학자이다. 한반도 세계 중심된다. 탄호 스님은 제세 시 여러 예언을 한 학승으로 유명하다. 탄호 스님은 늘상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때가 되면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가 이 땅에서 출현한다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탄호 스님의 대예언은 두 가지 대전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지구가 삐뚤어진 것이 원죄로서 가까운 21세기 중에 360도로 똑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인류는 평화로운 삶을 얻는 후천 계획이 온다는 것이적인 대전제가 그 하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극동 동극으로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한반도에서 전제 조건으로 갖추어야 할 완전한 통일 문제가 비록 미시적인 관점이지만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통일이란 뜻은 탄호 스님이 지적하기를 완전 통일을 말한다. 단순히 남북이 대화를 통한다든가 교류를 한다든가 한민족이 두 개의 국가나 두 개의 정부나 두 개의 체제를 갖는 통일은 아니다. 즉 일민족, 일국가, 일정부, 일체제의 통일만이 완전한 통일이라는 뜻이고 그런 한반도 통일은 그 후에 올 지구의 대변동을 예고해주는 결정적인 징조라는 점이 대예언의 본질이라고 소개했다. 대연 한국에서 일어날 통일. 탄호 스님 내가 보기에 통일이 올 때에는 순식간에 변하는데 캄캄한 전체주의가 한반도를 석 달 열흘간 엄습해 올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 옳시다. 그것이 짧으면 3일 밤낮이 되더라도 캄캄한 전체주의는 틀림없이 올 것이외다. 흔한 말로 대화로 해결하게 된다라든가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말은 궁여지책으로 그럴듯한 말이지만 힘이 모자라는 대화나 전면전쟁이 어디 승리한 적 있었겠소이까. 내 말을 흘려서 고래로 내려오는 참소리나 단순한 정감록 같은 비결 정도로는 생각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싶네요. 혹세무민이 되어서 세상을 망칠 것인가요? 누구나 고관이나 서민에 이르기까지 자기 인생 또는 시온이나 국운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요동치는 것이 세상 이치가 되어서 천천병력 같은 변란은 먼저 오거나 천천히 나중에 오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감록 비결에서는 그럴듯하게 선 입자는 회되돌아오고 중 입자는 뜨겁게 되고 말 입자는 사죽는다라고 애매모호하게 피하라는 말로 얼버무리기도 하네요. 캄캄한 전체주의 시대가 홍역처럼 앓고 지내가야만 진정한 통일이 올 것이란 그 뜻은 좋게 말해서 평화가 깨지고 섬뜩한 공포가 엄습한다는 것이지 결코 큰 전쟁이 난다는 사태도 아닙니다. 통일의 징조로서 홍역을 치르는 것처럼 혹독한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형국이 북풍의 충격으로 올 것이란 개념올시다. 6에 2.5 전쟁 때도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 3개월 후에는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밀었지요. 세력 균형이 빠듯하니까 38도선으로 되돌아와서 현재 휴전선이 그려졌지요. 더 이상 관계 개선도 진전되지 못한 채로 항상 쳇바퀴 돌듯 남북이 빠듯하게 지낸 지 벌써 80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캄캄한 징조가 나타나면 통일이 임박했구나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통일이 온다 쳐도 저 숟가락에 배불러지겠어요. 절대로 완전한 것은 아니고 통일 사업이 열려가는 시초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 옳시다. 1년이 365일을 초과하지요. 물론 일찍이 전국시대 묵자가 하늘의 천체렌즈 학설을 말하면서 뚜렷이 밝혀놓았듯이 지구가 비뚤어 경사가 되어져서 23도 7, 즉 23도 7분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달력이 음력이든 양력이든 다 같이 윤도수가 생기고 윤년, 윤달, 윤초 등이 인간 속에 끼어있기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 세계가 형이상학적으로는 신선같이 생각하면서도 형이하학적으로는 짐승만도 못하게 불완전하게 살면서
주문왕 이래로 성현군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구가 이미 사춘기에 왔으니까 호천개벽 미래 세계가 닥쳐왔으니까 지구도 360일로 불떡 서서 똑바로 될 것이 올시다. 호천 미래개벽 시대가 임박하여 있는데 그때 가면 한반도가 극동동극이니까 세계가 밀물처럼 한반도로 몰려와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지요. 그러려면 편안하게 앉아서 평화스럽게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남북 통일은 운명적으로 꼭 오기 마련인데 남북 통일은 애기 낳는 산고를 겪어야 될 것이고 더구나 대륙으로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새벽이 오려면 캄캄한 전체주의 즉 무서운 진통이 한반도를 휩쓸고 한 번 거쳐가야 한다는 말씀입지요. 남북 문제에 대해 탄어스님 나는 주요 청역에 비추어서 미래를 내다본 내 견해를 간단히 말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내가 보기에 북한은 북방수인데 항상 남한을 상극하는 형세이지요. 남한은 남방화이니까 음양오행 법칙에 따라서 물은 불을 극하는 이른바 수극화 원리에 따라서 남한을 수시로 크든 작든 상극하기 마련이지요. 실제로 6.25 전쟁 때에도 북에서 화기가 충천한 한여름에 남침해 왔고 결국 3개월 동안이나 남한을 점령하면서 커다란 피해를 주었지만 저들도 망했지요. 그때가 화왕절에 쳐들어왔으니까 도리어 수극화로 그들이 자승자박 자멸을 자초하였지요. 주역 청역도 모르는 맹목적 유물론자들은 음력도 모르는 똥개들이 복날 잡혀가서 사람한테 식용으로 먹히는 것처럼 자멸하는 것이 옳시다. 지도자를 놓고 보아도 북한은 수니까 금생서에서 김씨, 최씨가 판치고 반면 남한은 화니까 이씨나 박씨가 줄을 이루고 있었지요. 남북한 간에는 지역성으로나 계절적으로나 지도자층으로나 북이 남을 성가시게 피해를 주고 항상 상극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도 북쪽에서 먼저 남쪽에 충격을 주고 위협하는 행동을 취하는 반면 남쪽은 유화적으로 소극적으로 뒤따라가는 형태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남한은 북쪽에 공세를 취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캄캄한 전체주의란 뜻이 전면전쟁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북쪽의 충격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원인 제공에 의해서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것이 통일의 징조로서 많게는 석 달 열흘까지도 한반도를 휩쓸고 무서운 공포를 준 뒤에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소이다. 그 이유를 뒤에 차차 알게 될 것이 옳시다. 장 교수 통일의 시기에 관해서 예견을 듣고 싶은데요. 근수님께서는 고래로 비결 또는 참설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6.6에 7.7에 해방되고 3.3에 4.4에 통일된다라는 말씀을 늘상 하셨습니다. 아마도 정감록 비결이나 김일부 선생이 장안하신 주역 중에서도 땅에 관한 소위 정역에 심오한 이론을 통해서 계룡산에서 나왔던 것으로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해방이 6 곱하기 6 이퀄 36이라 해서 일제 36년 만에 갑자기 해방이 왔고 그것도 음력 7월 칠성날에 해방이 되었으니 이는 기똥차게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3에서 4에 통일된다라는 참설은 황당한 면까지 있어서 근수님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그것의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나이다. 물론 해석 방법은 일반인 문사회과학이나 서양 철학으로는 전혀 접근이 어렵겠고요. 오직 한국의 전통 사상이나 정역의 우주관 및 세계관으로만이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탄어스님 이것도 뒤에 상세한 설명이 있겠소이다마는 여기에서 간단히 지적한다면 묵자학설 즉 지구경사로는 과학이고 진리니까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고 33-44 통일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참설이니까 과학적인 해석과는 조리조리 논리가 전혀 다른 차원올시다. 장르가 서로 다른 것으로 그렇다고 미신은 있을 수가 없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안심 놓고 들어보이소. 한말로 지적한다면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경우를 따져 밝게 말하라고 하듯이 좀 어려운 뜻이 있지만 조리주의에 입각해서 우선 음양오행이나 땅에 토대를 둔 토방 55성이 중심이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주역 8개를 종합체계적으로 포괄한 수리학 등을 총동원해서 삼위일체의 연관 관계를 풀이해 놓은 것으로 볼 수는 있습지만은 이쯤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원리가 얽혀 있어 신봉사 귀발 근처해야 할 것인가요? 역학 주역에서는 64괴가 있고 60갑자가 있지요. 수리로 풀어서 설명해보면 홀수 1, 3, 5, 7, 9가 있고 짝수로 2, 4, 6, 8, 10이 있어서 이를 상수학이라 부르는데 홀수 짝수 합계 55가 되어 결국 주역 64괴와 음양오행 60갑자와 55토방수는 3대 기본 조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3과 4는 음양으로 목과 금이 되어 쉽게 말한다면 목은 양의 수가 빈수와 같고 금은 경신수와 같아서 음의 수을묘나 신유 등 수리와도 상통됩니다. 따라서 통일이 터질 연대는 한마디로 지적할 수는 없습지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추정해 본다면 갑신년, 신유년 사이로 물경 37년 사이에 어느 때 갑자기 터져오게 되거나 갑오, 경자년 6년간이 캄캄한 전체주의 비상사태를 거쳐서 한반도 통일의 시기로 주목해 볼 수는 있을 것이요. 그러나 후천개벽의 한반도 변란을 인간은 함부로 짓거릴 수도 없고 한다면 천기누설로 천벌을 맞을 수도 있겠고 더는 황당무계한 사기성이 농후할 뿐이겠지요. 일찍이 시기난 판이라고 김일부 정역 창시자가 갈파했듯이 천기누설에 속하는 통일의 시기도 난판일 수밖에 없지요. 다만 가까운 시기에 올 것이란 예측과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어느 날 갑자기 터져올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만연되어 있어서 불안 조조 또는 희망사항만이 신빙성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예단해 볼 뿐일 겁니다. 장 교수 앞에서 막연하게 통일은 전체주의적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거나 통일의 시기는 3344에 온다라고 언급하셨지만 전혀 시원치도 않고 궁금증은 더욱 커질 뿐이네요. 그러면 꼭 운명적으로 북쪽에서 원인 제공을 하고 그의 충격을 남쪽에 주는 방법 밖에 다른 국면은 없을까요? 탄어스님 또 어려운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역학을 근본 원리로 해설해 본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소이다. 전혀 다른 예견을 집어본다면 미국은 서쪽 태방 즉 소녀올시다. 물론 한반도는 동쪽에 있는 동북에 위치한 간방 즉 소남이 올시다. 그런데 미국 태방은 젊은 여자이니까 현재 3000년 만에 정역 8괴에 비추어 보면 소녀는 소남과 짝을 짓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식으로 내 감촉 먹는다 해도 결과는 한반도 남편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저래 한반도는 끝판에는 좋게 되기 마련이고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문제는 북한이 북방수이니까 때로는 서방금에 속하는 미국 젊은 여자 소녀가 비록 위력은 미미하다고 보지만 북방수 북한의 꼬리치기에 살짝 넘어가서 대화로 해결한답시고 잠깐 위도에 속을 수도 있습지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사필귀정 한국 중심으로 수습되겠지만 화근을 일으킬 가능성은 10분 내재해 있습지요. 중심축은 모든 세력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북한보다 수십 배 경제대국이 되어 있으니까 전혀 불안해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지만 신경은 쓰여질 겁니다. 증언 모음. 증언이 원행스님. 월정사 부주지. 자광사, 삼화사, 구룡사 주지역임. 2012년 11월 5일. 장소, 월정사. 에서 원행스님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탄어스님은 불교만을 위해서 고민한 분이 아니고 한반도만을 내다본 분이 아닙니다. 우주와 세계를 통섭하시면서 새로운 방향, 세계를 제시한 어른이십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스님은 철인, 도인, 대학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시대를 내다보는 예지로서 젊은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력하였습니다. 스님은 한반도 세계를 내다보시면서 추후 4에서 50년 후에는 계룡산이 이 땅의 중심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남대 육해군군의 3본부가 들어간 신도안, 지금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등이 다 계룡산 근처입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나는 20대의 세상이 싫어서 세상 종교를 방황하다가 탄핵한 스님을 대원암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제 관상을 흘깃 보시더니 멍청이라고 소리쳤어요. 제 본명을 너는 떠돌아다녀야 되니 원행이라 불러라. 그런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 기민년이지요. 봄부터 기미가 있다. 기미가 보인다. 즉 금년 기민년에 큰일 난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 일이 났네요. 증언삼 진관 스님 진관사 휘주 전국 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2011년 6월 6일 장소 진관사에서 진관 스님 탄어 스님은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북한의 변동을 말씀하시면서 애들이 성냥갑 갖고 놀면서 불장난을 하다가 성냥갑 안에 불이 번져서 확 타버리는 듯한 그런 증세는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북의 나이 젊은 사람이 무슨 장이 돼서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천안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괜찮다는 말도 하셨어요. 증언사 탄어 스님은 필자가 개관 교수로 일본국 명치대학으로 그 뒤 미국 버클리 대학으로 떠나기 직전 인사차 찾아뵈었더니 단둘이 있는 좌석에서 손을 살짝 붙잡고 박정희 암살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978년 2월 이 복에 며칠 전 늙은 남자 무당 하나가 찾아와서 큰 절을 내배하고는 다음과 같은 귀신 들린 방언을 하지 않았겠나. 보기에 큰 귀신이 들린 신통한 남자 무당에게 이런 때는 하를 일갈했지. 너 66, 77에 해방되고 33, 44에 통일되는 것 알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듯 미쳐버리더니 큰 스님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맞습니다. 김가요. 보입니다. 태극기 속에서 권총을 꺼내 쏩니다. 박 대통령이 죽습니다라고 무고리 송연한 말을 내뱉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해 10월 26일 똑같은 시의 사건이 서울 궁정동에서 일어났네. 이런 일을 체험해보면 이 세상은 상식으로나 학술로만 통하지는 않는 일도 있구나라고 여러 가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네. 증언 5 큰 스님은 마의 관상법에 능통하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상을 보시면서 금왕치절에 총 맞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눈밑이 푹 패어서 허약하기 때문이래요. 왼쪽 눈밑 금, 우측 눈밑 수라고 함. 결국 눈밑이 푹 패였기 때문에 금왕지절 음력 8월에 총 맞을 기미가 보인다라고 귓소리로 말했어요. 아마 극비니까 나 혼자 들었겠지요. 불행하게도 적중했습니다. 그때 필자는 1978년 2월 야밤에 그런 예언을 듣고 즉시 미국 버클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잊고 있었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1979년 10월 25일 그 암살 소식은 그날 정오에 MBC TV 뉴스를 통해서 확인되면서 큰 스님의 영험에 단복했습니다. 뉴스는 한국 서울 궁정 레스토랑에서 새벽에 프레지던트 박이 암살된 것 같다는 충격적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격변을 초래했습니다. 증언 8 큰 스님은 늘상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되면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가 이 땅에서 출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말로 요순 시대에나 나왔던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한반도에 나타나고 한국은 그때의 만주까지 우리 땅이 되어 영토가 늘어나며 만주 계룡산 흥안령 산맥 봉천이 중심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는 보통 극동 원동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부르지만 실은 극동 동극 즉 북극과 같은 동극이 되고 해는
동방에서 한국을 향해 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되었던 누르하치가 너의 조상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곧바로 백두산을 가리키며 바로 이곳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봉천 하늘을 받든다는 뜻 지금의 심양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사실 조선족과 여진족은 가장 가까운 사촌 관계 종족이라는 뜻이래요. 실제로 청나라와 조선은 백두산을 양국이 공유하였고 지금도 북한과 중국이 국경선을 백두산 천지 한가운데로 경계 짓고 있지요. 근수님은 일찍이 한국에는 권능의 지도자가 나와서 앞으로 남북 통일을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때는 임박했는데 천시와 지리와 인화가 미처 합치되지 않아서 무극과 같은 안개 속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피력하셨어요. 지난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에 김이 경신년에 12.12 사태가 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큰 변란의 신군무가 출몰했지만 근수님은 전혀 권능의 지도자는 아니 나온다. 참된 인물은 이 땅의 통일이 되면서 출현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신군부 이것은 통일을 위한 진통에 불과한 허상일 뿐이라고 간단히 설명했지요. 증언구 단허 근수님은 한반도 중심의 통일이 올 때 전지전능할 만한 권능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일가를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하시길 엉뚱한 지도자가 나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엉뚱한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 살 만큼 해석이 국어한 갖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을 저지른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가장 이상적이고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사료될 뿐입니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구세주나 메시아에 비견하는 인물이 되겠지요. 필자가 직접 체험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9년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후 변란이 혹심한 그 한 해 동안 필자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강연을 2번 담당했었는데 봄철은 교양 강좌로 타너 스님의 사상과 미래 한국이란 제목으로 사상과 연을 강의하면서 색다른 관심과 크로스 문화에 젖어 있는 300여 학생 청중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오면서 12.12 사태가 남 직후에 유명한 스칼라피노 교수와 같이 2번째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통역 놓고 한국말로 현 사태를 분석하면서 당면한 정치 상황이 본국에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해서 평가를 부탁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타너 큰 스님의 평소 예언을 떠올리면서 즉석에서 지금 한국에는 엉뚱한 인물이 누군지는 몰라도 새 지도자로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순간 장내는 큰 소리로 술렁이고 그게 누구냐라고 소란했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는 소리를 지른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엉뚱한 지도자는 타너 스님 말씀하시던 권능의 지도자였을 뿐 과연 그런 것이 나올까 믿기지 않고 막연한 말이었지요. 증언 10조선일보 칼럼에 타너 큰 스님의 예언이라고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기에 일부를 인용합니다. 월악산의 통일연 조용헌 살롱 971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여자 임금이 나타나고 3에서 4년 있다가 통일이 된다. 월악산이라 하면 충북의 제천과 충주에 걸쳐 있는 산이다. 월악산 일대 장난식자층 사이에서는 통일을 예언하는 이 풍수도 참이 진작부터 전해지고 있었다. 이 예언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불교계 고승이었던 단호가 그 발언지었다. 단호 스님이 1975년 무렵 월악산 자락인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있는 덕주사에 들렀다고 한다. 덕주사는 신라 마지막 임금이었던 경순왕의 딸인 덕주공주가 머물렀던 절이다. 마애부를 덕주공주가 세운 것이라고 전해질 만큼 덕주사는 만국공주의 한이 서려 있는 절이다. 단호가 왔을 때 덕주사 주지를 맡고 있었던 월남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풍수도 참에 기반을 둔 예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로 여겼음은 물론이다.
예나 지금이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천시한다. 19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월악산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물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이 안 됐다. 주변에 큰 호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자 임금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0년대 후반 댐 공사가 시작돼 1983년경에 충주댐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충주댐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월악산 달이 드디어 물에 비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이상 타너 스님의 예언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